Goodbye, my mother. 엄마 그거 알아? 내 머릿속 생각을 모두 쏟아내면 더 이상 엄마 생각에 우울해지지 않을 거야. 지금은 24년 1월이야. 엄마가 일주일 전에 요양원으로 떠나서 없는데 남겨진 침대를 볼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네. 침대 대여 업체에서 아직도 수거를 안 해가서 엄마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 요즘 나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아서 침대 안 보이는 방에서 꿈쩍도 않고 누워만 지내. 그러다 생각했지. 내 머릿속 생각을 모두 쏟아내면 더 이상 엄마 생각에 우울해지지 않을 거라고. 엄마 그거 알아? 21년 8월에 우리는 3주 동안만 함께 있었어. 21년 8월 그때는 엄마는 요양원에 들어간 지 1년 되던 때였고 코로나로 현관문 안과 밖에서 내선 전화로만 서로를 바라보던 때였어. 이 해에 엄마는 병원에서 2개월 입원했었어. 욕창과 몸속 세균이 이유였지. 그래도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는 엄마를 옆에서 간호할 수 있어서 만질 수 있어서 좋았어. 그런데 엄마 눈빛이 너무 흐리멍텅해서 얼마 못 사시겠다는 걱정이 들었고 점을 봤더니 22년 7월에 돌아가신다고 해서 당장 내가 옆에서 지켜봐 드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 이런 이유로 나는 엄마를 21년 8월부터 2년간 모시려는 결심을 했어. 그러나 주변에서 나를 말려서 당장 모셔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돌보기 열악한 공간이었지만 형제들 근처인 엄마 집에서 3주 동안 잘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어. 결과는 대성공이었지. 엄마랑 지내는 동안 욕창과 감기로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지. 말도 못하고 눈도 거의 감고 지냈어. 요양원 들어가시기 전에 욕창과 감기를 낫게 하려고 병간호에 매진했어. 매일 목욕에 휠체어 산책도 도왔어. 내가 엄마를 돌본 곳이 엄마 집이었는데 여기는 요양원에서 가깝고 언니 동생 집에서 가까운 대신 TV가 없어서 엄마가 무척 심심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엄마는 밥을 잘 안 먹었어. 요양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엄마는 요양원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내 말을 듣고는 입에 힘을 주고 열지 않았어. 그래서 밥을 못 먹은 적이 있었어. 마침 형부가 집에 와서 식사하시라고 말해주어 엄마는 입에 힘을 풀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 진짜야. 그때 나는 엄마가 내 말을 알아듣는다는 걸 알았고 엄마에게 미리 헤어진다고 말한 걸 후회했어. 가는 날 말해줘도 늦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22년 1월에 드디어 엄마를 모시고 우리 집에 왔어. 준비해야 할 게 많았어. 치매 대상자는 6% 금액인 침대 대여비를 달에 4,500원씩 내고 보건소에서 테이프 기저귀, 소변 패드, 물티슈, 팬티, 손소독제를 무료로 받았어. 인터넷으로 금비 일자형 라운드 기저귀야 잠옷바지, 동원 양반죽, 삼육두유를 구입하고 CU 편의점에서 5개 달린 바나나를 2,100원에 샀어. 마트에서 6개에 2,800원인 플레인 요거트를 샀어. 매일 아침에 사과를 갈아드리고 양반죽을 드렸어. 점심에는 바나나와 두유, 계란을 드렸고 간식으로 요플레, 저녁에는 내가 만든 흰죽과 우리 식구가 먹는 국을 드렸어. 오빠가 엄마를 위해 만든 보이차도 아침 저녁으로 한 달간 드리기도 했었어. 보이차를 먹고 엄마는 말이 많아지긴 했는데
변비가 생겨서 걱정했었어. 치매 환자는 변을 잘 못 논다고 해서 생약 변비약을 약국에서 사서 반포를 3일에 한 번씩 먹였어. 그랬더니 약 먹은 하루 다음날 꼭 변을 보더라. 급하게 당근마켓에서 경량 휠체어를 구입해서 목욕과 외출용으로 사용했어. 여름에는 야외에 두고 말리고 다른 계절에는 화장실에 그대로 두고 2시간 정도 선풍기 바람으로 말렸어. 엄마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10% 가격으로 4만 원에 하나 더 구입했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구입 가능하더라. 이 휠체어는 비 오는 날에 집안에서 타는 용도로 구입했어. 엄마 상의는 남편 티셔츠를 입혔어. 남편 옷이 입고 벗기에 편했거든. 엄마 그거 알아? 22년 7월에 엄마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별을 준비했어. 22년 1월에 모셔온 후 나는 7월까지 잘 모셔야지 매일 다짐하며 엄마를 돌봤어. 그런데 기쁘게도 엄마는 7월에도 건강한 모습이었어. 하지만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나태함이 찾아왔어. 점점 밥 드리는 시간을 늦추게 되고 게으른 나의 모습을 엄마에게 자주 보였지. 그 결과 9월에 딸 친구의 코로나가 우리 집을 덮쳤고 엄마는 일주일간 코로나 병동에서 힘겹게 지내다 나왔어. 병원에 있는 내내 입을 꾹 다물어 간병인이 주는 밥을 전혀 먹지 않고 수액으로만 버텼다고 전해 들었어. 태어날 때도 차 안에서 입을 꾹 다물고 눈도 뜨지 않더니 스르륵 눈을 뜨고 내가 주는 귤을 받아 먹던 게 생각나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식사를 잘하기 시작했지. 그때 고마웠어. 나를 편하게 생각해 주어서. 그전에는 엄마의 치매가 심해서 나를 모를 거라 생각했어. 엄마가 나에게 반갑게 큰 목소리로 해준 말이 뭔 줄 알아? 아줌마도 먹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 말이 웃겨. 내가 엄마에게 아줌마여도 괜찮아. 내가 엄마에게 편한 사람이 된 것만으로 더 바랄 게 없어. 23년에 드디어 논문을 완성했어. 엄마 덕분이라고 생각해. 엄마에게 많이 미안했지만 나는 엄마 핑계를 대서라도 논문을 제출하고 싶었어. 2019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한 논문은 21년쯤에 중단되었어. 엄마를 돌보게 되면서 정신적인 여유가 생겨서 준비할 수 있었지만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집안 상황은 피폐해져 갔고 엄마 돌보는 일은 가족들에게 맡기기 일쑤였어. PC방에서 새벽에 글을 쓴 적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내 주변은 군인들로 가득했지. 많이 부끄럽고 지루하고 답답한 날의 연속이었어. 교수님도 엄마를 돌보는 나를 가엾게 여기셔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어. 나는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면서 딴짓 안 하고 오로지 글 쓰는 데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어. 감옥에 갇힌 게 이런 기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논문을 완성했고 드디어 나는 23년 8월에 대학원을 졸업했어. 고마워 엄마. 엄마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의 석사 논문은 없었을 거야. 엄마는 나를 더 의젓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 엄마 그거 알아? 헤어지는 순간이 2주일 빨리 찾아왔어. 그래서 더 슬펐을까? 24년 1월에 요양원에 입소 신청을 해두었어. 형제들 근처에 있는 요양원 중에서 TV 시청이 가능한 새로운 요양원에 신청을 했어. 내가 원하던 1월 말보다 2주일 빠른 날 입소 연락을 받고 잠깐 불안한 마음이 솟구쳤어.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미리 예상했던 게 앞당겨졌다고 마음을 다독였어. 그리고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 요양원 입소 일주일 전에
언니 집에 머물면서 손자, 손녀, 아들, 딸 얼굴 실컷 보고 웃고 잘 먹고 TV 잘 보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거라 생각해. 엄마는 참 행복해 보였어. 요양원 들어가는 날 아침에는 밥을 잘 안 먹더니 요양원 도착해서는 눈을 감아버렸어. 다음날 밴드에 올라온 엄마는 눈을 크게 뜬 예쁜 모습이었어. 이제 슬픔은 내 차례였을까? 요양원에서 나오자마자 울음이 그치질 않았고 엄마의 예쁜 사진을 보고도 우울하더라. 엄마 잘 가. 이제 작별 인사할 차례야. 그동안 우리 집에 자식들, 조카들이 찾아와 엄마를 즐겁게 해주었어. 절대 잊지 말고 자주 떠올리면서 행복해 하길 바래. 우리 엄마 TV 많이 좋아하지? 그거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눈 뜬 적도 있었잖아. TV 속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 모두가 엄마의 편안한 아줌마가 되어줄 거라 믿어. 엄마를 돌봐주는 요양보호사님도 참 좋은 분이셔. 내가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면 엄마도 좋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초등학교 때 논일하며 흙 묻은 옷을 입고 다니는 엄마를 부끄러워해서 미안했어. 고등학교 때 엄마랑 팔짱 끼고 걷다가 친구가 부르는 소리에 내 손을 빼고 엄마에게 먼저 가라고 말해서 미안했어. 내가 속상한 일 있을 때 하던 일 멈추고 나에게 시간 내서 꼭 안아줘서 고마워. 늘 큰 소리 안 내고 자식들 위해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고 맛있는 밥 많이 만들어줘서 고마워. 중학교 때 아빠 몰래 컴퓨터 학원에 3년 보내줘서 진짜 고마워. 내가 효도할 수 있게 그동안 내 곁에 살아줘서 고마워. 엄마의 삶이 고단해 보여서 마지막 가는 길을 공주처럼 모셔보고 싶었어. 그곳에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지내길 바래.